욕구를 숨긴 채, 필요를 말하지 않은 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먹고 싶은 생선 조림이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있습니다. 이 욕구를, 필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죄 없는 시댁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바닷가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지 생선을 미워한다든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내가 고등어찌개를 먹고 싶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 주 정도라도 혹은 한 달 안에 좀 먹을 수 있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부탁이죠. 그걸 좋아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의문형으로 하는 거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요와 구별해서 말하라. 현재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거죠.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은 강요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짱구가요,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인데 계속 공부는 안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게임을 위해서 컴퓨터를 켰다가 닫았고, 또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갔다가 손 씻고 또 나오고, 계속 냉장고 문을 또 열었다 닫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공부를 3시간 동안 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혹시 이렇게 평소대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짱구야, 공부 좀 해라 임마. 너 다음 주 시험인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먹을 거 게임만 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 갈래? 이게 평상시에 평범한 가정에서 일하는 대화죠. 자, 이 대화를 구분해서 비폭력 대화로 바꿔봅니다.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첫 번째 사실이죠. 사간필부의 사. 짱구야, 내가 공부를 3시간 한다고 했는데 지금 30분 동안 화장실, 냉장고, 컴퓨터를 왔다 갔다 배회하는 것을 들었어.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어. 이게 사실이죠. 그걸 보니까 엄마는 너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 걱정이 돼. 이번 시험을 망칠까봐. 자, 그래서 부탁하는데 너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너가 공부해 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약속을 30분이 흘렀지만 나머지 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노력해 줄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너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판단인지 사실과 판단 게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판단일까요? 사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철수는 너무 말이 많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따라서 판단이 맞고요. 3번 볼게요. 회의를 하는 동안 학급 회장이 내 얘기를 묻지 않았다. 요거는 판단이죠? 아닙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너그러워. 자, 이것은 사실이죠? 요것도 판단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역시 판단이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해. 역시 판단이죠. 남편은 전처럼 애정 표현이 없어. 이것도 사실이죠?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그건 교사답지 않은 행동이야. 그렇군요. 이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라도 만약에 내가 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면 그것은 사실과 판단에 대해서 특히 그 문장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판단 게임 2번째입니다. 철수야, 너가 이번 시험 수학에 65점 맞았잖아. 요건 명백한 팩트, 사실입니다. 영희는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요것은 판단. 영희야,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기 싫겠지만 뭘까요? 사실일까요? 그렇다고 표현하니까 판단입니다. 그러고 우리 철수가 참 말도 잘 듣고 착해요. 판단이죠. 너는 미래에 대한 꿈도 계획도 없잖아. 그것도 사실일까요? 판단일까요? 좋습니다. 판단.
민숙 씨가 오늘 9시 35분에 출근을 했어요. 자, 사실이니까 판단. 이것도 사실이죠. 민숙 씨 이렇게 메일 늦으면 어떡해요? 이것은 판단. 남편이 메일 늦는다, 집에 들어오기 싫은 것 같아요. 이것도 판단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판단인지 이제 살아있는 의식을 갖고 구별하셔서 듣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비폭력 대화 4단계 이어서 두 번째 연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비폭력 4단계는 이렇게 관찰된 사실, 느낀 감정, 욕구, 필요, 요청과 부탁으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요. 관찰은 듣거나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말하는 걸 말하고요. 느낌과 감정은 관찰한 바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게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요. 필요를 전달하는 건데 그러한 느낌을 들게 하는 욕구, 가치관, 소망사항들을 찾아내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청은요. 부탁으로 마무리하는 건데요. 현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이미 욕구에서 필요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탁할 수 없는 것은 강요, 그래서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자녀들과 혹은 남편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정말 그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다음과 같은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시면 혹은 부인이 돌아오시면 서로 역할을 바꿔놓고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실제의 어떤 상황을 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온다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쉬고 있어요. 휴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에서 안방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빈둥빈둥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아이들 간식에다가 집안 정리에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가 모처럼 집에 있자 놀아달라고 칭얼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아주지 않으니까 졸라대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쉬지도 못하고 집안 살림을 하던 나는 결국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평소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평소에 하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제는 사간필부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간필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인의 역할이 돼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지금 6시인데 TV 보다가 신문 보다가 책 보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다 이런 모습을 내가 봤어. 아이들은 당신이 좀 놀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놀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화내고 골라서 울기도 했잖아, 막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좀 답답하고 당신한테 약간 화도 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사실과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미 6시지만 아이들하고 30분이라도 좀 아빠가 놀아줬으면 좋겠어. 자, 사간필, 나의 필요를 전달했죠. 사간필부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보,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시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방과 냉장고, 컴퓨터를 완벽하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던 엄마가 이제 사간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수라고 했습니다. 철수야, 너가 지금 4시간째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앞, 냉장고, 화장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 엄마 눈에 보였어. 여기서 안절부절 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어 라고 하면 사실이 되겠죠. 자,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말한다.
그걸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된다. 세 번째, 그래서 4간 필요를 전달한다. 너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나머지 시간에도 공부를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어. 4간 필요를 전달한 거죠. 4간 부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줄래? 끝. 그렇게 노력해 줄래? 요게 부탁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방법으로 자녀와 남편 혹은 아내와 실전에서 실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했던 거 평소 반응. 여보, 이렇게 아이들에게 투자 안 하고 나중에 아이들 다 끊어야 어떻게 부모라고 해서 버림받지 않으란 보장이 어딨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 좀 놀아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대화에서 아까처럼 사감필부로 바꾸시라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공부 좀 해라 임마. 철수야, 넌 공부에 관심 없고 먹을 거 게임에 몰두하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과제도 드렸고 방법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모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이 아빠 놀고 싶어서 5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당신은 저녁 때가 되도록 한 번도 안 놀아주더군요. 내가 본 거 사실 전달한 거죠. 저는 아빠가 안 놀아주니 실망한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보이니 속도 상하고 화도 나요. 이렇게 감을 전달하는 감정, 이 사실 통해서. 4감 필이죠. 저는 당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최소한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일요일 정도는 단 1시간 30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소중히 한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해요. 그렇죠? 자,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힘들어도 일요일은 1시간 또는 30분 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가져줄 수 있겠어요? 이게 부탁입니다. 4감 필부. 자, 그런 예문을 보여드렸죠. 자, 두 번째 사례의 하나의 그 답안을 볼까요? 오늘 철수야, 너를 보니까 컴퓨터와 냉장고 사이를 3번, 4번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는구나. 그걸 엄마가 봤어. 사실이죠. 감입니다. 너가 시험 기간에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는,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 판단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 보니 참 속상하다. 요게 사실이죠. 그래서 철수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그죠? 원하는 대학에 가길 원하기 때문에, 너가 집중 못하는 것을 보면, 요것도 판단일 수 있어요. 너가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한다. 이게 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최소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몇 시간이라도 집중하고 공부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과감한 태도를 가졌으면 한단다. 4감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과감하게 전달했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학에 당당하게 들어가길 바라요.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4감 부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는 힘들어도 공부하는 시간에는 한두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해보지 않겠니? 자, 4감에서 2가지 수정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폭력 대화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셔서 여러분 삶에